복지 얘기부터 좀 할 건데, 또 이 얘기 나오는데 포퓰리즘 얘기 어디서 안 튀어나오나라고 보고 있는데, 슬슬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정청이 추경을 애초에 20조에서 5조를 늘려서 25조를 땡겨가지고 취약계층 선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네. 사실 추경은 뭐 정권마다 다 끌어서 썼는데 대부분의 추경들 같은 경우에는 딴 데 있는, 특히 윤석열은 3년 동안 95조 원 가까운 추경을 쓰면서 딴 데 날아가는 뭐 보조금이나 딴 데 예산을 줄여갖고 이걸 땡겨서 썼잖아요. 사실상 추경이 아니라 이 돈 돌려막기였는데 이번에 국민주권정부의 추경은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그걸로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즉 국민부담이나 부채를 안 늘리는 상태에서 늘어나는 세수 관리로 25조 원을 지금 3월 달인데 이 정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당정청이요.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쟁 추경을 25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15조 원에서 20조 원 규모를 검토를 했지만 소득 지원 등이 검토되면서 확대가 됐는데요. 일단 보편적 지원 대신에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과 피해 수출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재부의 새끼들이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이 추경 한번 하자 그러면 심지어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도 돈 없다고 난리쳤죠. 난리를 치면서 지랄을 했습니까? 그래놓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무슨 짓 했죠? 저희 이만큼 남았어요 이러고 상납했잖아요. 이 기재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안 쓴 돈을 상납까지 하고 네. 심지어 우선순위를 바꿔가면서 국가에 들어가는 돈, 심지어 공무원 월급이나 지방 교부금까지 빼다가 아유 해외 가시게요? 아니 뭐 아프리카 퍼주시게요? 이러면서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기재부가 이제 더 이상 국가 정책에 발목질을 못하게끔 관료 사회가 이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관료 사회가 변한 게 아니고요. 알아서 기는 거죠. 관련해서 이제 이게 왜 뭐 보편적인 게 아니라 개별 지원이냐라는 쪽에서 불만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세금으로 자영업자만 살리는 거냐, 월급 생활자는 국민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분들이 살아야 경제가 돌아가고 물가가 안정이 돼서 월급 생활자들이 쓰는 생필품이나 소비품을 생산하고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거 아닙니까? 기름값이 비싸져갖고 트럭이 멈추면요. 트럭 기사 어떻게 되든 나랑 뭔 상관이야가 아니고 물류가 멈춤으로 인해 갖고 물류 대란이 오고 가격은 더 치솟고 내가 쓰는 생필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해한다고 치면 선별 복지 부분, 긴급하게 먼저 긴급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왜 지원을 받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스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편가르기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시기들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이미 고유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돕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나마 견딜 수 있잖아. 또는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올해는 힘들어도 기름값 정상화 되게 되면 그래도 내가 생업을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과거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처럼 아니 그게 국가가 관여할 일입니까? 국가는 몰라요. 이러고 손 놔버리면 희망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포기하고 던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나랑 상관없이 자영업자 한 명 망했다고 해서 내 가게에 영향을 미치겠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게 한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이 내수와 순환의 시스템인 거예요. 건전한 내수의 순환이 안 일어나면요 반드시 산업 전체에 동맥이 막히고 그로 인한
일종의 플래그 스테이션이 와요. 물가 상승은 어떨 수 없다고 치더라도, 왜냐면 이미 유가가 올랐으니까 잠정적인 물가 상승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건 없다고 치더라도, 정상적인 유통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모든 정책을 다, 모든 국민이 다 혜택을 받는 보편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별 지원이 되더라도 생각해보면은 나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원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모든 정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내가 받는 지원을 또 다른 누군가는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굳이 왜 쟤만 자꾸 해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원의 형태가 학부모인 나는 아이들의 보육비라든지 또는 뭐 교복비를 보전받는다든지 이런 적에서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운수업자인 나는 기름값이라든지 뭐 유류세라든지 뭐 부가세 환급 같은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어민은 어민대로 농부는 농부대로 근로소득을 하는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다 그에 맞춘 선별형 복지가 예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 상황이 내 업종에 닥쳤을 때 최소한 믿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국가가 내 업종을 지켜줄 거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우리 회사를 지켜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불안감 없이 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나 이제 운수업자다. 기름값 올랐으니까 이거 나 농부해야 되겠다. 나 이거 옮겨 다녀요? 농부하다가 나 이것도 물가 파동하고 물가 어려우니까 나 이번엔 취직해가지고 월급쟁이 해야 되겠다. 이게 됩니까, 사람이? 와, 그거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 기레기도 맨날 하는 얘기 아니야. 최저임금 오르면 야, 이거 몇백만 원씩 받는데 귀족 뭐 알바다 이런 소리 하잖아. 근데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게 이재명 정부기 때문인데 뭐냐면 이게 세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돈을 재원을 확보를 하냐면 작년 결산 결과를 보니까 세계 잉여금 3.2조 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 본회사 추계치보다 더 많이 거치고 있는 초과 세수분이 2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요걸 이제 합치고 하면은 25조 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무슨 국채 발행이 아니고 초과 세수를 쓰기 때문에 뭐 환율에도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 그리고 초과 세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그렇죠. 어찌됐거나 대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세수인 거잖아요. 그걸 받아다가 무슨 관사 고치고 관저 고치고 이상한데 돈 쓰고 해외 돌아다니는데 쓰는 게 아니라 국민들 위해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법인세율 전 구간에서 1%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서도 걷고 그다음에 수출 잘 되니까 수출 대기업들이 이제 실적 회복으로 이제 예산이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짤 때보다 많은 세금이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잘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돈 빼가지고 돈 지방 교부금 빼가지고 해외 순방 간다고 돈 펑펑 쓰고 다니는 미친 새끼들보다 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정부가 잘해서 정부가 벌어들인 세금으로 다시 국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훌륭하잖아. 아니, 국내 소외계층이나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 소방관들 찾아가면 갈 때마다 예산을 줄여버리고, 어디 중앙아프리카에서 왔다는 듣도 보도 못한 놈들한테는 수천억씩 돈을 퍼주는데 돈을 그렇게 써버린 사람이 윤석열이었어요. 3년 동안 95조 원 가까운 추경을 뽑아갖고 어디다 썼는지 모르게 써버렸다니까. 그리고 그게 다 부채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돈이 없어갖고 한국원한테 마이너스 통장으로 땡겨갖고 그 돈을 돌렸다고요. 그거를 작년에 털고 올해 예산에서 털어가지고 지금 국민주권 정부가 정상적인 예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런 얘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쓰는 언론이 한 군데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까지만 하는 거예요. 초과 세수 활용 여기만 딱 쓰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얘기는 안 써. 거의 안 써. 왜냐면 이재명 정부 잘한다라는 얘기 하기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거든. 진짜 못돼 처먹었어.
야, 윤석열은 띄워주려고 해상 전 정부 잘한 것마저도 못한 걸로 왜곡 보도했던 게 기레기들이잖아요. 윤석열을 띄워주려고 일본 찬양관까지 띄워줬잖아. 웅이님께서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의료비 긴급지원제도 1회 300만 원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죽다 살아난 가정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제가 담당 업무가 그거였는데 정말 마중물처럼 효과가 엄청납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실 나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그로 인해서 사실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가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된다니까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로장려금 저 2년에 걸쳐서 받았다고. 지금은 제가 세금 낸다고. 예, 저는 불만이 없다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성남 시절에 진짜 어떤 빚의 극한에 몰렸던 사람들한테 300만 원씩 보증 없이 정부 자금 지원해가지고 그거 빌려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그랬어. 300만 원 지금 빚에 쪼들려갖고 카드빚도 못 돌리고 저러고 전전긍긍하는 애 저 돈을 갚겠냐? 저 돈 버리는 돈이 안 들어온다. 근데 회수율이 90%가 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절박한 시절에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나고요. 진짜 내가 그거에 대해도 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돈의 감사함을 알기 때문에 그쵸. 반드시 먼저 갚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 한 번이라도 경험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수술이라도 병원에서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산전특례라고, 의외로 우리나라, 저도 해봤습니다만 산전특례 받아서 실제로 제가 그 비용의 5%밖에 안 물었어요. 그런 제도가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야, 나 앞으로 건강보험료 내는데 그 기쁜 마음으로 내야 되겠다. 혜택 받는 게 실제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체감하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을 알고 있고 돈의 흐름을 알고 있고 어디에 돈이 써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로 해갖고 지금 400조 원 이상을 버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알려져 있고, 이래서 어디다? 2090년? 2100년까지도 고갈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까지 성장해 있는데, 지금 상법 개정안 일어나면서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이사회나, 그러니까 주주총회 안에서 부실한 경영자들에 대한 퇴출이라든지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움직임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상법 개정안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도. 왜냐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매입하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있는 지분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소액주주나 그동안은 이런 데서 편을 들지 않거나 또는 대기업주 위주로 판결이나 이런 것을 방임해 오던 것들을 직접 나서가지고 경영 성과를 따지고 거기에 따라서 부당하거나 무능한 경영진들에 대해서 또는 오너 2세들이나 이런 잘못된 경영진들에 대해서 퇴출을 할 수 있게끔 그 역할들을 해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에서 돈만 번 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한 경영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작업까지도 지금 한 달 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일 못하는 놈한테 맡겨놓으면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안 바뀝니다.